입니다. 우리 지금 준비하실 거 있습니까? 페이지로 쓸게요. 페이지 14페이지 뭐 있어? 별에 탄생 지나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주세요. 5번? 5번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그림 가나다는 아니면 뒤에 그것도 있구나. 미안합니다. 기본 다지기 지금 나와 있지. 어떤 거야? 또 뒤에 왜 문제를 좀 잘못했지? 어떻게 됐어? 1번부터 6번까지 6번까지 나왔지? 13페이지 몇 번? 5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에 대한 내용이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만 쓰시오라고 썼어? 빅뱅은 38만 년 됐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어쩌고 되어 있지? 3켈빈에 해당되는 뭐가 관측됐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었어. 누구를 보셨어? 수소에는 질량이 3대 1이다라는 것과 함께 누구 있었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잖아. 근데 거기서 누구야? 3켈빈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를 얘기해?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거기서 답이 누구야? 5번에서 우주 배경 복사 줘. 또 뒤에 봅시다. 몇 번이라고 했어? 7번부터 다 돼 있지? 내 것만 적었어. 7번부터 12번까지. 7번입니다.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기억. 뭐가 존재한다? 별과 별 사이에. 별을 우리가 뭐라 썼어? 성함물질. 그렇지, 성함물질. 두 번째 누구니? 성원에서 뭐의 수축에서 무슨 수축? 중력 수축이지. 즉 누구 때문에 수축됐다? 중력 때문에 수축됐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중력 수축에서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들을 만들어지고, 이 기체 덩어리가 녹수축하여 뭐가 형성된다? 원시별이 되겠지. 성운이 된 다음에 성운에서 수축해서 원시별이 된다. 거의 기억해야 되는 거고. 통해서 무슨 나온 겁니다. 15페이지 2번에 갑니다. 가는 누구였었어? 가는 빅뱅 우주론이 되겠고, 나가 누구야? 이게 정상 우주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가에서 우주 밀도는 점차 감소한다. 맞아, 틀려? 맞죠? 니은 나에서 우주의 온도 계속 일정하다. 마치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그 밀도가 어떻게 되는? 밀도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이걸 보고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맞아요. 디귿 가와나 모두 우주를 팽창한다. 맞겠네. 그럼 뭐야? 기억 니은 뒤 다 되겠네. 됐죠? 또 몇 번 할까? 6번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가나다로 변할 때 우주 크기 온도 변화 코 크죠? 나는 중성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A는 누굽니까?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그럼 일단 가나다로 갈 때 어떻게 돼? 우주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이건 빅뱅 우주론이잖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 우주는 커진다 작아진다? 똑같다. 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주는 커진다고. 커지면서 온도는 커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몇 번? 넋은 뒤로 갑니다. 누구니? 뒤에 오면 12번까지. 10번입니다. 가나다 백열등이라고 하는 거야.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이죠. 백열등은 누구라고? 연속 스펙트럼. 됐죠? 또 뭐 할까요? 가나다는 찾을 줄 알아야지. 그럼 연속 스펙트럼 누구야? 연속 스펙트럼 누구야? 어? 네? 미산 연속이 누구냐고. 그래서 연속이요? 가가 연속 스펙트럼이죠. 나하고 다음은 선 스펙트럼이죠. 됐어? 오늘도 좀 몸 안 좋아? 네? 오늘도 몸이 안 좋아? 살짝. 평소같이 너 같지 않아. 자, 그럼 또 몇 번? 18번까지요. 15번에 갑니다. 위 자료. 일단 누구? 성운이 수축되고 별이 생성됐다. 이 얘기 됐죠. 원시별이 형성됐다라고 돼 있죠.
위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본다. 일단 가의 성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 맞아, 틀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겠네. 두 번째, 성운에서 별이 잘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영역? 아니죠. 바뀌었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이죠. 니은 틀렸고요. 티귿 갑니다. 다 나의 원심은 크게 일정이 유지된다? 아니죠. 점점 더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죠. 기억만 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몇 번 할까요? 넘어갑니다. 뒤에 누군 24번까지 21번 1번에 갑니다. 가와나 가는 일단 어떻게 돼? 수소, 헬륨, 기억이 누구야? 기억. 유학이요? 기억은 탄소 정도 되겠죠. 탄소나 산소 정도 될 건데 가는 크기가 큰 별이야? 크기가 작은 별이야? 크기가 작은 별이죠. 나가 뭡니까? 규소 철까지 만들었으니까 그게 큰 별입니다. 질량이 큰 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봐봐. 질량이 작은 별이 있었지? 얘 누구까지 만들어진다고?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은 뭐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어. 됐어? 그럼 그림을 보고 누군지를 찾아야죠. 거기서 누구야? 수소, 헬륨, 기억이 누구니? 당연히 종류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번호가 별로 없는 누가 됐다. 질량이 작은 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나는 누굽니까? 맨 바깥쪽에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규소 나와 있을 거. 니은이 누구야? 제일 안쪽에 제일 무거운 원소가 있겠지. 누구야? 철이 되겠죠. 그럼 갑니다. 자, 기억. 별의 중심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니죠. 나가 더 높아야죠. 즉 다시 말하면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냐면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했어? 더 높은 온도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누구니? 철이 무거워, 탄소나 산소가 무거워, 얘가 무겁지? 하여튼 얘가 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니까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억 틀렸고요. 니은 기억과 가와 나는 모두 초신성 폭발이 일으킨다? 아니죠. 초신성 폭발은 큰 별일 때만 가능하죠. 근데 태양 정도의 별, 즉 가 같은 별에서는 뭡니까?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디귿 갑니다. 주기활성이 머문 시간. 주기활성이 머문 시간. 봐봐. 큰 애들은 어떻게 돼? 얘는 짧고 굵게. 다시 말해 짧고 굵게라는 얘기 빨리 타버려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막 가늘고 길게 굵게 됐어? 그러니까 짧게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짧고 굵게라는 얘기, 굵고 짧게라고 되는 뭐 어찌됐든 일단 뭐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이게 길다는 얘기고 가늘다는 얘기는 작은 물질들을 만든다는 얘기고 이건 큰 물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문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가 맞겠죠. 됐습니까? 답이 누구야?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또 몇 번 할까요? 없으면 19페이지 실전 문제부터 1번부터 4번, 6번까지 5번에 갑니다. 자, 그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나타낸다. 자, 씁니다. A가 누구야? A가 원자가 되겠죠. B가 누굴까요? B를 보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핵이죠. 원자 핵이죠. C가 누굴까요? C가 보니까 누구니? 바깥에 돌고는 전자가 되겠죠. D는 누굴까요? D는 가운데 있는 쿼크가 되겠죠. 쿼크. 아니다. 쿼크보다는 거기서 누가 될까? 양성자가 되든지 아니면 중성자가 되든지 하게 되죠. 즉 누구니? 양성자 혹은 중성자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일단 A는 원자입니다. 맞죠? A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디귿 갑니다. 3번 갑니다. B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맞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 4번 C 질량은 누구니? 전체 질량이죠. B 질량도 훨씬 작다. 맞죠? 맞아요. 근데 D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D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 기본 입자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원자를 쪼개면 뭐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원자, 그렇죠. 핵과 전자로 나눠지죠. 원자핵은 두 개로 나눠진다. 뭐로 나눠집니까? 양성자가 있을 것이고 중성자가 있겠죠.
전자를 냅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누굽니까? 업, 쿼크, 다운, 쿼크 두 개 하나, 업, 쿼크, 다운, 쿼크 하나,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해?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 입자 정의를 정확히 봐야죠.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더 이상 분해 되지 않는 입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여긴 누구야? 기본 입자는 쿼크와 렙톤이에요 라고 했어요. 쿼크와 렙톤. 쿼크는 뭐 들었어? 당연히 쿼크가 들어가겠죠. 근데 렙톤은 누굽니까? 여기에 전자라는 게 들어간다. 따라서 누굽니까? 거기에서 5번에서 C와 D는, C는 맞아요. 구성 입자, 기본 입자 맞습니다. 근데 D가 아니죠. D가. D는 누구야? 양성자나 중성자를 썼지.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쪼개질 수 있으니까 기본 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거 구분해 주셔요. 안 적니? 안 적어도 돼? 난 필기하는데 왜 니네가 안 적냐? 필기를 왜 안 하니? 얘들 필기하세요. 나만 적지 않고 니네들 적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시계가 없습니다. 이따가 니네가 알아서 시계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30분 남았는데요. 네? 뭐라고요? 1시까지 30분 남았는데요. 1시까지 1시 30분 남았다고요? 빨리 하시면 되죠. 니네 채점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좀 보냈네요. 1시 10분에 쉴 겁니다. 됐죠? 네? 1시 10분에 쉰다고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아직 안 적었어요? 적었어요. 책이 손목에 이쁘다? 네? 손목에 이쁘다. 저. 이쁘 보여.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네?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아니요. 그럼 네가 산 거야? 네. 남자친구한테 사라고 해야지. 사네 그러는 거지. 아 진짜 저 망했어요. 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저 뭐지? 어. 영어 숙제도 못하고 오늘 이은재도 갔다 온다고 해서 아파서 못했잖아요. 저 혼자 해야 돼. 아니 이게 정리가 갔다가 집 가서 영어 숙제 하라고 했는데 영어 숙제는 그거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도 말씀드리면 되잖아. 아파서 못했다는 거. 안 돼요. 그런 거안 통해요. 아 아파도 해라 이런 스타일이신가 그래? 아니 근데 아파도 응.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궁금해 하는데. 아 숙제 횟수 안에서 이것만 중요하시구나. 네.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오늘 영어 보내지 말아야겠다. 숙제 다 오고. 그러니까 51, 12. 뭐 이렇게 많아? 51, 12 겁니다. 9번부터 겁니다. 가만한 축이 우주에서 원자, 헬륨 원자에게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일단 거기서 A가 누구야? A는 양성자가 되겠죠. B가 누굽니까? 중성자가 되겠죠. 맞아요. 일단 다시 한번 뭐야? 첫 번째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보면 자 헬륨 원자 핵을 형성할 거야. 됐어? 근데 이걸 만들 때 얘는 누구를 했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가 모여서 만드는 건데 이때는 빅뱅 후 몇 분 정도?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지. 그럼 그때 양성자가 이거에 중성자가 몇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헬륨 원자 핵이 되고 이게 그대로 뭐가 됩니까? 양성자로 남았다는 얘기는 수소 원자 핵이 되겠죠. 따라서 개수비가 12대 1이 되고 이게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림 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양성자가 될 것이고 B가 중성자로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기억은 틀렸죠. 헬륨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몇 배 무겁다? 4배 무겁다. 이거 봐봐. 왜 질량이 이렇게 된다? 3대 1이 된다. 얘는 질량이 어떻게 돼? 양성자들의 질량과 중성자들의 질량 거의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취급해 버릴 겁니다. 그럼 얘가 1짜리죠. 하나짜리 1짜리가 12개 있는 거고요. 4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얼마지? 약분시키면 결국엔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보다 약 4배 무겁다. 이건 맞아요. 디귿 겁니다.
현재 우주의 수소, 헬륨, 질량비는 3대 1이다. 요거까지 맞겠죠. 됐어요? 따라서 누굽니까? 니은 디귿 답이 되겠죠. 11번 갑니다. 빅뱅은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초기 우주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될 수 없었던 까닭을 설명하 쉬워졌어. 이건 이유는 이렇게 되죠. 뭐 있습니까? 봐봐. 자, 우주는 뭐하니? 됐어. 우주는 급팽창을 했죠. 급팽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돼? 됐어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우주의 팽창으로 됐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우주는 급팽창을 하여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으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오, 제 쌍꺼풀 생겼어. 아 몰라요. 오, 쌍꺼풀 생겼어. 오, 쌍꺼풀 수술 안 되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돼.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 오늘 내가 커피 훔쳐다 줄게. 알았지? 지난번 좀 선생님들이 있어서 훔치기가 좀 힘들었어. 근데 오늘도 있지만 훔쳐요. 몰래 훔칠게. 왜? 왜 훔쳐요? 나는 그래. 왜 눈치를 보세요? 알잖아. 선생님 뭐라고? 아이. 아이도 아이지만 그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서 친한 선생님들이 없다. 그럼 시간쌤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 시간쌤 나하고 친한 선생님들은 다 떠나갔어. 아 그래요? 전에 여기 친한 선생님들 좀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까지발 생겼다는데요? 여기서 만든 거였어요? 쌤. 가자. 아 나 한참 돌았네 지금. 어딜 돌아요? 밖에 나가서 다 보고 왔어. 밖에 나가서 건물 전체를 다 보고 왔어. 니 연기만 좀 아닌데. 아씨. 자 갑니다. 11번까지 얘기했습니다. 12번 갑니다. 그림은 인공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모습 관측 결과 순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봅니다. 우주 배경 모습은 우주 전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게 맞고요. 첫 번째 우주 초기 우주 온도가 3켈빈이었음을 나타낸 증거나 초기 우주가 아니라 현재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여기 얘기했었죠.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 건 몇 켈빈 정도였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 3천.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됐을 때 이때는 3000 켈빈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니까 3켈빈 정도로 됐다는 게 우주가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 팽창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우주가 뭐였다? 팽창했다. 그다음에 자 12번에 디귿 갑니다. 관측 기술 발달로 인해 이 방에 따른 우주 배경 모습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했다. 맞죠 이거? 방향에 따른 건 아닌데 부분적인데 12번에 디귿이 맞아 틀려?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예요. 12번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라고 되시냐? 12번에 가시면 12번에 이것도 볼 수 있다 되어 있네. 맞네. 12번에서 일단 누구니? 이게 우리가 뭐 관측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봐봐 우주가 별이 탄생됐다 보다. 별이 탄생되면 온도가 높아졌지. 별이 만들었어.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온도 높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는 3켈빈이거든요. 근데 별이 탄생되면 3켈빈보다 훨씬 높지. 네. 그래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주 배경 모습의 차이, 즉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뭐가 달라질 수 있어.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어요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맞아요. 그래서 D가 3번 되겠네요. 기억 D가 됩니다. 됐어요? 또 13번부터 19번까지 갑니다. 13, 19. 근데 거의 1시간 숙제 그거 15. 질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차피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15. 수소 헬륨 스펙트럼 관측되는 까닭은 물질 분포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였어. 나 누구니? 우주 전역에 수소 헬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같은 말하면. 그러니까 뭐야? 우주 물질 분포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였어.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만들어졌다고? 우주 빅뱅 때 뭐가 만들어진가?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이 있어. 따라서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이 관측되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답이에요. 왜? 네? 다 불러줬잖아요. 아, 네가 쓰세요. 18번 하셔야 돼. 18번. 네. 가와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다. 가는 검은색 바탕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방출 스펙트럼. 그다음에 나는 누굽니까? 어떤 연속 스펙트럼 검은 선이 나타났죠? 흡수 스펙트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위치가 똑같죠? 똑같다라는 얘기 뭐 했던 얘기? 아, 이거는 누구? 흡수 방출 똑같은 같은 원소를 확인했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기억 가는 특정 판의 빛을 흡수할 때 방출된다. 가가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니까 기억 틀린 거죠. 니은금나 나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스펙트럼이다. 아니죠. 흡수할 때 스펙트럼이에요. 디귿 가와 나는 같은 원소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맞죠? 야, 이거 같은 원소라고는 어떻게 확인했어? 우리 확인한 방법 어떻게 됩니까? 같은 원소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치. 같은 섬의 수, 굵기. 위치, 굵기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라고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또 몇 번 할까요? 자, 24번까지 갑니다. 없음 넘어갑니다. 30번까지 갑니다. 30번. 없음 넘어갑니다. 35분까지. 34, 33. 34, 35, 33 할 겁니다.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걸 알았었죠. 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헬륨도 무거운 원소들의 흡수이 나타난 까닭을 별의 진화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알았었죠. 그럼 어떻게 돼? 수소 헬륨도 무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은 성간 물질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별은 뭘로 만들어진다? 별은 성간 물질이 모여 생성됩니다. 맞아요? 별은 성간 물질이 모여 생성됩니다. 그럼 성간 물질이 모여 생성됐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간 물질이 모여 생성됐다는 얘기는 성간 물질에 다른 별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태양이 형성될 때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34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쓰셔야 돼요. 서술형 니네가 쓰십니다. 다 봐봐. 별은 성간물질 모여 생성되죠. 네. 근데 처음에 맨 최초로 만든 별은 뭐밖에 없었을까? 수소와 헬륨밖에 없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맞죠? 한참 지난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 간 별들이 많이 탄생됐다가 소멸되고 했겠죠. 그럼 소멸되는 과정 중에 별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우주로 퍼져나갈 거죠. 우주로 퍼져나가서 그게 성간 물질이 돼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포함된 거죠.
일단 35번 겁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과 밀도와 온도는 점점 높아졌다? 높아졌다? 맞아, 틀려? 그렇겠죠. 2번에 수축하는 태양계 성운의 중심보다 원시 태양이 형성됐다? 맞겠죠. 회전하는 태양계 성운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생성되는 게 맞고요.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맞아, 틀려? 맞겠죠. 태양계 행성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모든 행성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건 아니죠.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뭐 있었어? 지구형 행성 있죠. 목성형 행성 있죠. 맞아요? 네. 지구형 행성 가까운 거하고 온 곳이야? 가깝죠. 얘는 멀죠. 그럼 가까우니까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거고요. 얘는 가벼운 원소가 있는 거죠.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서 35번에 보면 모든 주요 구성 성분은 모든 행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한테만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또 36번부터 40번까지 갑니다. 쌤 근데 별은 진짜 이런 별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냥 별은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네가 봐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들 다 있지, 점 같은 거. 이게 다 별인데요. 그 그냥 동그란 동그란 그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요? 야,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활발하게 별로 없죠. 대부분 같은 게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안 생겼죠. 근데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거 똑같이 추상적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별이 왜 그러냐, 반짝반짝 빛나는 것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별이 동그란데 여기 뭐 뾰쪽 이런 식으로 좀 보여요. 이게 빛 반사 때문에 빛의 반산, 산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모양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이게 반짝반짝 빛나서 별 모양으로 그냥 그리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40번까지요. 넘어갑니다. 42번까지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어디까지 문제풀 우리 내용이 있니? 진도 나간 거. 그래요? 네. 33쪽 해야 돼요? 그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봅시다. 33쪽 갑니다. What time is it now? 46번. 46분? 죄송합니다. 10분까지 하고 쉴게요. 네. 아유, 이거 너무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늘 뭐 하고 오셨는데요? 밖에 나가서 봤다니까 혹시 연기 불이 안 났다, 나요? 연기 나는지 확인하라고 그런 거. 쌤만 갔어요. 니네를 살려야죠. 그거? 선생님들도 다 돌아다니는데 막 밖에 나가서 본 건 접니다. 왜냐면 니네를 살려야죠. 쌤 다른 근데 애들 안 살려요. 만약에 아, 일단 니네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예, 만약 불이 났는데 쌤은 아래 있고 저희는 막 불 타고 있으면 어떡해요? 뛰쳐 올라와야죠. 왜요? 니네 데리러. 아 그래요? 어. 자 여기서 말하면 되잖아요. 안 들리죠? 아 들리니까 그래요? 뛰쳐 올라와야죠. 오. 잡으러 와야죠. 니. 그래도 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쌤이 오다가 불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소방차를 그냥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누가 불러? 그렇게 보일 정도로 누가 불렀겠죠. 그러니까 일단 너네부터부터 데리고 나가야죠. 자, RNA 갑니다. 자, 일단 요번이 지난번에 DNA와 RNA 차이 얘기했었지. 근데 몇 가지 RNA가 나올 거긴 한데 이건 다 몰라도 돼. 딱 보면 볼 거죠. 뭐야? DNA 지난번에 뭐였어? DNA가 그 유전, 유전 정보. 정보의 저장. 그렇지, 저장이죠. 이게 누구였어? 방금 DNA였어? RNA가 뭡니까? 유전 정보의 전달. 유전 정보의 전달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 DNA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한다? 핵 안에 존재하고 이건 핵 밖으로 전달하는. 그럼 저희 DNA는 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핵이죠. 네 세포에 있는 핵에 들어있는 게 DNA죠. 아, 근데 핵 바깥쪽에 누구 있어? 핵 바깥쪽에 이런 게 있어. 리보솜이라는 거 있어.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봐봐. 어떻게 만드는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드는 거야. 이 유전 정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라는 간단히 말하면 조립도죠. 조립을 시켜라라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리보솜한테 가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저 정보에 따라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 갖다 붙여가지고. 됐어? 유전자는 누가 만들어요? 유전자 누가 만든다니?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게 뭐 있어? 거기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일단 뭐 수정을 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있었어? 거기서 핵 안에 DNA가 존재하지. 그게 늘어나는 거죠. 세포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죠. 그럼 그게 당연히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직접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RNA라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이건 mRNA라고 얘기해. 메신저 RNA라고 얘기해. 메신저가 뭐야? 메신저요? 메신저가 보내는 거.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보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뭐 그런 너 그거 보고 메신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 주는 놈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 tRNA 있었지. 트랜스라고 해. 트랜스. 즉 물질 운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 재료가 아미노산이거든. 네. 그럼 아미노산을 이 필요에 따라서 갖다 예를 들면 1번 아미노산 갖고 와, 5번 아미노산 갖고 와, 12번 아미노산 갖고 와 하면 그거에 맞춰서 가져가는 게 tRNA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무슨 말이죠? RNA는 아니죠.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었지. 그럼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RNA와 단백질이 뭉친 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자, 리보솜을 만드는 게 RNA예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네. 33페이지에 지금 근데 지금 중요한 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33페이지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나와 있는 거 tRNA와 rRNA는 시험에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좀 자세히 배우냐면 고3 때 배우는 거야.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대충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NA 뭐였어? 요거다. mRNA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밑에 보시면 거기 그림 보면 기억이 있고 니은 있지. 기억이 RNA야, 니은이 RNA야. 기억이 RNA야, 니은이 RNA야. 니은. 니은이 DNA죠. 니은 네, 기억이 RNA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봐봐. DNA는 뭘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DNA는? 유전. 근데 염기 중에 얘는 A, T, G, C라는 걸 갖고 얘는 뭘 가져요? A, U, G, C를 갖죠. 근데 기억에 뭐 있어? T가 있어요? U가 있어요? 이유. U가 있다라는 얘기 뭐야? RNA라는 뜻이에요. 니은에 보면 뭐 있습니까? T가 있죠? T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니? DNA예요 라고 찾으셔야 돼요. 네. 이해돼요? 네. 염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요. 뭐가 안 돼요? 응?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얘기하시라고요. 니은이 여기 어. 있어요. 그림 안 보여? 이거 아니야. 뭐라고요? 니은이 뭐야? 디은이 T, A, C, T, G, T, A, A,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안 보여요? 문자돼요? 혹시 글씨 알파벳 모르는 거야? 자, 알파벳 모르나 보다. 알파벳 알아야 몰라 너. 아 알겠어요. 아니 뭐 솔직히 알파벳 너 모르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알아요. 그럼 됐어요. 네. 밖에가 확실히 어제보다 덜 춥네요. 그건 맞아요. 그래 춥던데. 어제보다 덜 춥다고 했지 안 춥다고 하진 않았어요. 3분입니다. 네? 17분 남았어요. 네. 예전에 여기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없어졌어요. 시계 거는 건 아니에요. 시계 거는 곳인데 시계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왜요? 있었는데 몰라 나도. 어느 날 오니까 없던데요. 자, 아무튼 갑니다. 34페이지 갑니다.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뭡니까? 제1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주중처럼 탄수화물은 뭐라고? 네. 그렇지.
제1 에너지원이 뭡니까? 제1 에너지원? 많이 쓰이는 에너지.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쓰이는 거야. 아, 이걸 보고 우리가 탄수화물 제1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쓰였다. 그래서 이걸 제1 에너지원이라고 그러고 이건 얼마입니까? 4kcal죠. 그럼당 4kcal의 열량을 갖고 있다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섭취량에 비해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으며 줄임질 것 섭취량에 비해 몸의 구성이 적죠. 왜 적어요? 들어오면 먼저 쓰니까. 그러니까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썩버리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단당류는 탄수화물 좀 적은 애들, 조금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 이당류는 포도당이 한 2개 정도 붙은 거, 그다음에 다당류는 여러 개 붙은 거. 이걸 얘기를 해요. 밑에 녹말의 형성이라고 했죠. 녹말의 형성. 그럼 식물세포에서 녹말의 단위체인 포도당이 연속적으로 축합, 중합 반응해서 녹말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단위체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 단위체. 단위체가 뭐라고 그랬지? 단위. 단위체는 뭐라 했어? 재료라고 했어. 재료. 단위체는 뭐라고? 재료. 단위체는 뭐야? 단위체 재료. 그럼 이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녹말을 만든다 그랬어. 그 재료가. 즉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누구니? 녹말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선 누가 모여야 돼? 포도당이 모여야 된다고 했죠. 포도당이 누구니? 단위체. 그럼 보세요. 자, 녹말도 있고요. 거기 보니까 그림 보면 글리코젠 있지. 네.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 셀룰로스 있죠. 정말. 녹말 했고요. 방금 셀룰로스. 세 가지죠. 근데 어차피 얘도 누구니?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 얘도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죠. 즉 포도당. 단위체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배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진. 아직 안 썼어요? 지질이라고 할 때 지질. 지질은 지질. 중성지방과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질 중 95%를 차지하며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어서 피부 아래에 저장되며 체온 유지와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했죠. 맨 밑에 보면 그림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거기 중성지방이라는 그림 나와 있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네모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중성지방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되죠. 됐어?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잖아.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럼 뭐하냐? 밥을 먹으면 그걸 음식을 흡수를 한다. 소화를 한다. 흡수를 해야죠. 그럼 소화됐을 땐 이렇게 돼요. 지방산 두 개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하죠. 지방산 두 개와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눠요. 그래서 저걸 거 적어주셔요. 네. 빨리.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왜요? 왜요? 저 이렇게 하려다가 여기로 이렇게 했어. 뚫렸어요. 피 나요? 피 콸콸 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 됐어요. 뭐 피가 콸콸 안 나는 게 괜찮아요. 정신 차렸어요. 잘 차렸으면 됐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자 중성지방 인지를 보시면 보십니까? 인질 단백질과 함께 생침하게 구성성분으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 부분이 있으며 글리세롤이 인산인 머리와 두 개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꼬리가 존재합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는 누구야?
바로 밑에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 생체막을 저 생체막 줄쳐놓고요. 생체막이 뭘 의미하냐? 생체막은 세포막을 의미합니다. 세포막. 생체막은 뭘 의미한다고? 세포막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요, 콜레스테롤과 성 호르몬을 구성하는 게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적당량은 먹어줘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거기 나와있죠. 거기서 콜레스테롤 같은 게 성 호르몬을 구성한다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그 간단히 말하면 혈관에 쌓이는 물질들이라고 하죠. 기름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숙제 갑니다. 숙제는 내가 어떤 걸 문제를 풀 거냐면요. 됩니다. 안 돼. 돼요. 자, 좀 7번부터 많아요. 36페이지 네. 체크하세요. 7번부터 13번까지요. 7번부터 13번이요? 네. 그 무슨 소리예요? 36페이지 7번부터 13번까지. 이건 안 해요? 네, 그건 아니고. 앞에 안 돼.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구성물질 누구까지 했냐? 페이지 봐 볼래? 왜? 27쪽 했어 안 했어? 27쪽이요? 응. 했는데요. 네. 아, 다 했나요? 네. 아, 미안합니다. 나 안 한 줄 알았습니다. 네? 음. 아까 일반. 까비. 그럼 다 숙제가 해요? 어디까지입니까? 다 하셔야죠. 어디까지 저기 안 가면 받을 걸. 자, 45쪽까지 숙제입니다. 오마이갓 몇 장이요? 오마이갓. 한 장. 두 장. 5장 반이나 되네요. 5장 차. 근데 뒤도 좀 오늘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진짜요? 한시예요, 한시. 네. 아, 한시이랬구나. 아 힘드네요. 안 했다고 할 걸 그랬네요. 힘드네요. 정직한 것도 힘들어요. 정직한 게 뭐가 힘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6쪽 갑니다. 지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 시스템. 시스템 지구. 자, 지구 시스템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야? 역학적이라는 얘기. 얘들아, 역학적 시스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역학. 여기 힘력자, 힘력자. 중력. 중력이죠. 뭐 그런 것도 중력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힘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태양이 존재하죠. 태양이 존재하고 소,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태양한테 잡혀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태양이 잡혀서 공전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 아, 얘네들은 태양이 잡혀서 돌고 있다는 얘기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잡혀서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누구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맞아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은 결국 누구니? 태양의 역학적 시스템에서 지구부터,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위에 누구도 두고 있어? 이렇게 도는 애가 해성이라는 애도 존재하죠. 근데 이 사이에 뭐는 존재할까요? 소행성이라는 것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주 작은 행성들.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파편들 이런 것들이 저기를 돌고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 구성 요소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고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라고 했죠. 지구는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므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줄 좀 칠까?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므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뭐냐? 생명 가능 지대가 뭐야? 뭐라고요? 생명 가능 지대. 생명이 살 수 있는 거. 생명이 탄생될 수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보고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당한 크기의 에너지와 적당한 크기의 거리. 그러니까 태양은 또 적당한 거리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적당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탄생될 수 있겠죠. 너무 가까운 온도가 너무 높고요. 너무 멀면 온도가 너무 낮죠.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으면 생물이 탄생될 수가 없어.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돼? 적당한 거리니까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겠죠. 일단 지구 시스템, 지구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룹니다.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누구야? 자, 지구는 생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쓰지 마세요. 이거 뒤에 있어요. 생물권이 있어요. 이 생물권 누구하고? 우리 숨 쉽니다. 어디하고 숨 쉬냐? 기권. 기권에서 숨 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수권. 물에서도 살고요. 수권. 땅에서도 살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뭐합니까? 지구. 됐습니까? 이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즉 외권이라고 하는 우주에서도 상호작용하겠죠. 그 외권에서 뭘 받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런 걸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게 누구라고? 이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 주셔요. 됐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지구 시스템 구성원 첫 번째 기권부터 해보자. 기권. 중성 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 전에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권이라고 됐습니다.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 몇 킬로미터? 1000km의 두께의 공기층을 보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권의 성분은 약 질소가 78% 차지하고 산소가 21%를 차지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줄중질권 기권의 증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대립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구분한다. 줄치라고 씁니다. 이거 중3 때 배우는 바로 배우는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 따라서 뭐라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 이렇게 됐죠? 이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 높아져 낮아졌죠?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이게 오존층이라는 곳이 존재하죠. 오존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중간권 다시 온도 낮아지고 나중에 열권은 태양으로 다가가니까 더워지는 거죠. 됐죠? 자, 밑에 1번부터 갑니다. 대립권부터 가면 대립권. 지표에서 약 100km 정도까지 10km, 11km, 12km, 8km, 9km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립권의 높이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위로 갈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존재해서 기상현상을 한다. 출질거 대류 활발 기상현상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뭐라고? 대류 활발 기상현상. 됐습니까? 네. 맨 위에 보시면 다시 47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성층권이라고 되죠. 성층권. 10km에서 50k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데, 자, 오존층 존재함, 요것만 줄 좀 들어볼게요. 오존층 존재했죠? 맞아요? 오존층 존재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져. 온도 높아지죠. 자외선 흡수다. 뭘 흡수했다? 자외선 흡수. 그거 줄쳐놓고.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외선 흡수. 온도가 높아집니다. 뭐라고? 자외선 흡수.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안정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니라. 대류 일어나는 곳, 안 일어나는 곳, 일어나는 곳, 안 일어나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표 가깝잖아. 그러니까 여기 모두 존재, 기상현상까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대류현상 없어. 또 오존층이 있으니까 얘는 안정한 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이해되셔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중간권 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고요. 줄중치고 대류현상 나타나는데 기상현상 없다 줄쳐놓고요. 네, 하나 더 칩니다. 유성 나타납니다. 유성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열권 갑니다.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에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고위도의 상부에서 줄중치고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4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이거 다 체크하시면 되죠. 자, 밑에 보시면 기권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보호해준다.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성체가 지구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며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게 유성체. 이런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지각 갑니다. 지각은 언제 배웠어요? 얘들아? 지각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내용이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을 잠깐 봅시다. 자, 보세요. 이거 만들기. 아까 전에 했었죠. 만들기도 있었지만 좀 전에 우리가 누구니 빅뱅 하면서도 배웠어요. 첫 번째 얘가 누구래? 지각. 지각이죠. 여기가 누구래? 멘트. 멘틀이고요. 여기가 누구니? 네. 외핵. 여기가 내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는데 얘가 자, 첫 번째부터 자, 직권. 지각으로부터 지구 내부까지 지표면에서 깊이 약 6,400km까지 영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요 깊이가 얼마 정도 된다니까? 6,400km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 지구 전체는 철과 산소가 가장 많다. 줄 좀 칠 거. 산소, 규소, 동글뱅이, 철과 산소, 동글뱅이. 자, 중요한 건 지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전체가 달라요. 지각에 뭐가 많대요? 지각에 누가 많대요? 산소랑 산소랑 규소가 많아. 지구 전체는 누구니? 철과 산소가 많아. 됐습니까? 구분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밑에 보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줄 좀 틀어주세요. 지진파의 속도,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찾았어? 그림 바로 밑에 지진파에 따른,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이게 뭐라고? 이게 네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누구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그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거? 네. 이제 버리겠네요. 버리고 새로 사세요 하나. 됐습니까? 그럼 지각부터 가시면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으로 고체 상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며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식도로 나타낸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겠죠. 얘가 무슨 지각이에요? 바다니까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해요. 얘 무슨 얘기? 대륙 지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어요? 이 경계면의 이름이 뭐야? 경계면의 이름이 그판 모호면이라고 부르죠. 모호면 혹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봤어요. 끝나. 됐어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호면 혹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는 다 뭡니까? 밑에요. 멘틀이죠. 지각의 밑에가 멘틀이에요. 됐어요? 판은 이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깊이가 약 100km 정도의 두께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한 35km 정도거든요. 이건 한 5km 정도 두께입니다. 근데 한 100km까지 이걸 완전 딱딱한 뭐야? 암석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완전 고체가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판이라 불러. 됐어? 암석권, 판이라. 됐습니까?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누구야? 여기 부분이 약간 뭐야? 부분적으로 용용되는 연약권이라는 부분도 존재해요. 연락권. 이건 400km까지. 다시 말하면 두께 한 300km 정도 되겠죠?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뭐래? 용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다는 얘기는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녹아있다는 얘기니까 고체긴 고체인데 녹아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뭐가 일어날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 됐습니까? 적을 거 적어주세요. 뭐가 일어난다고? 대류 현상 존재한다. 대류 현상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위에 뜨는 지각, 즉 판이 움직이겠죠? 판이 움직인다. 이거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면 중요한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단 지각, 멘트 최상도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밑에 보면은요. 자, 누구 있습니까? 지각. 쓰세요. 먼저 쓰세요. 아직 안 썼어요? 아, 이제 다 쓰고 있어요. 4분이. 네, 잠깐만요. 15분부터 쉽시다.
1분 남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쓸 거 다 쓰고. 난 지금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쉽시다. 네 그럼 지금 쉽시다. 저 쉬었다 갑시다. 15분이에요.